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시즌 3 저희 5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갑니다. 세티드죠. 환경 설계에 의한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머릿속에 한번 싹 그림을 그려보시고 갑니다. 자연적 감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없애냐라고 하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학생들 돈 뺐을 때 어디서 뺏어요, 여러분? 어두컴컴한데 끌고 가서 뺐죠. 근데 화나면 못 뺐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명을 해서 빛을 비춘다든가, 여러분, 우리 잘 숨을 수 있는 데서 나쁜 짓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담배는 환한 데서 펴요, 구석에서 펴요, 구석에서. 그러니까 숲을. 그러니까 이건 조명을 밝게 빛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나무 같은 거 막 이걸 좀 처리하고 눈을 잘 보이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범죄 못 저지르죠. 그게 자연적 감시다. 아, 사각지대를 안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갑니다. 자연적 접근 통제 종류에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등이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연적 접근 통제. 그래서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에 이러면 아, 저기 가면 내가 못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딱 드는 겁니다. 영역성의 강화란 네 공간 내 공간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 침해에 대한 불법 사실을 인식을 범죄기를 차단한다는 원리 요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테두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럼 딴 사람이 들어오면 신고 때릴 거 아니에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놀이터, 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활동성 강화입니다. 활동성 강화. 활동성 강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놀이터나 공원이 있다든가 체육시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보는 눈이 많아요. 보는 눈이. 그러면 나쁜 짓 함부로 잘 못하죠. 그래서 이건 영역성 강화가 아니라 활동성을 강화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바로 4번 내용 한번 보실까요? 활동성의 강화란 지역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하면서 거리의 눈 오케이.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한다.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 같은 아파트 보통 딱 단지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활동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거리의 눈, 자연적 감시 이거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활동성의 활동화, 활동성이 강하게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갑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인사에서 나오면 하나를 내면 이걸 내요. 그래서 계급제는 뭐냐면 계급을 뽑는 사람을 뽑은 다음에 일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계급제고 직위분리제는 먼저 직을 분류합니다. 요건 어떤 종류 일이고 어떤 책임도 곤란도에 대한 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필요하다 그럼 지원받아서 한 사람을 탁 뽑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좁은 의미의 직공으로 가는 거고요. 직위분류제, 그 다음에 얘는 개방형, 그 다음에 얘는 뭐요? 전문 행정가, 얘는 좁은 의미의 실적주의로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직위분류제는 직무급, 계급제는 연공급, 요렇게까지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직위분류제는 전직이 제한돼요. 맞죠? 요일만 하니까 옆으로 못 보내는 거예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조직의 전문화 분업화에 기하며 권한과 책임 한계의 명확화한 장점이 있고 맞습니다. 왜? 너는 어떤 종류의 일이며 어떤 책임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권한과 책임 한계의 명확화가 있죠. 하지만 만약 이 일이 없어지면 잘라야 돼요. 옆으로 못 보내줘요. 그래서 신문 보장에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계급제의 경우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특정 분야의 경찰 전문가 양성 노노노노노 여러분 일반 행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 행정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 행정가가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일반 행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중간 계급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 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정책에 보다 유리하다. 맞죠? 폐쇄형이니까 중간에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계급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형이란 말이지. 그래서 공직을 평생 직장으로 이해한다. 직공으로 간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계급제는 사람으로 뽑죠. 계급제는 사람 중심, 직위분리제는 직무 중심. 그리고 계급제는 뭐예요? 폐쇄형. 직위분리제는 개방형. 그래서 계급제는 옆으로 막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인사비치의 신축성, 직위불재는 보다 비융통성.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딱 계급자의 직위불재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요. 간다. 비밀은요, 그 자체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꼭 너만 알아. 그래서 꼭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 대신 1급 비밀로 해줘. 그러면 이제 1급 비밀로 해줘야죠.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갑니다.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 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쳐라. 왜 막해? 여러분,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나 선박항공기 등 중요 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비밀 암호 자재와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의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요건 맞는 말 되겠고요. 갑니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이 아니라 무슨 등급?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고요. 과도 또는 과속에 분류해서는 안 된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갑니다. 자, 4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경찰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일반적으로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날부터 며칠이 20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뭐 이게 특별한 말씀 2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밑에 한번 볼까요? 권리 제한, 의무 부호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며칠? 3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이유는 국민이 알아. 공포하는 기간을 주는 이유는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일반적이면 20일, 그 다음에 권리 제한, 의무 부과는 30일. 이렇게 머릿속에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딱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새 법령이 여기서 개정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돌아서 적용은 못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진정 소급 입법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실이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게시되었다면 법령의 시행일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이더라도 당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봐요. 어떤 사실이 쭉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행돼서 계속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행일이야. 그러면 진행 중인 사실에서는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쭉 시작돼서 여기 바뀌어서 그럼 쭉 가. 그럼 여기서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하네요. 공공기관에. 그 다음에 3자가 있네요. 오케이, 갑니다. 청구인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텐텐했는데 이의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쟁송으로도 가도 됩니다. 그래서 딩동댕동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안 해준대. 안 해주거나 아니면 20일 지나도 어떤 답이 없어요. 10일이고 10일 연장인데 20일 동안 쌩 간다는 건 결국에는 아무 말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봐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자, 우리 바로 이렇게 쟁송,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역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국가기관 등은 이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 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 신청이 있는데 벌 심의에 거쳤어. 맨날 해. 그 다음에 비밀로 됐어. 그러면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7일 이내 문서. 아니죠. 봐봐요. 여기서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심의에 걸린다고요. 그러면 7일 안에 결정하셔야 돼요. 하면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물론 7일 연장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의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는 거고, 물론 7일 연장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정보공개도 머릿속에 딱 그림 넣어두셔야 돼요. 3자까지 해서.
딱 요 내용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2층 안 가고도 쟁송 갈 수 있다. 그걸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오늘도 하루 열심히 달려주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